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 강자의 구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한말부터 1950년대까지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등장한 자동차는 구한말 1903년 조선 고종의 어전용 4인승 승용차로 수입된 포드 A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26대 임금이었던 고종의 재위 4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공사 알렌의 소배로 미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수입되었습니다. 하지만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게 된 일본의 등장 전후 고종의 자동차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도로 사정은 자동차가 다닐 만큼 여의치 않았습니다. 1392년 건국된 조선은 당시 서울에 대로 56척, 중로 16척, 소로 11척을 건설했다고 세조시대 경국대전은 기록하고 있으나 조선 후기로 들어와 도로는 유지보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 의주, 서울 부산에 있는 도로 등 전국을 잇는 9개의 간선도로가 있었는데 파발과 도보용으로 사용되어 수레가 다니기에는 좁고 구불구불한 소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당한 을사조약 이후 일본은 경무청령으로 가로 관리 규칙을 발표하여 보행자와 차마가 우측 통행하도록 하고 직접 도로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전국의 도로 상황을 파악한 후 1907년부터 도로 개수 사업 7개년 계획에 따라 기존 도로와 전혀 다른 신장로 건설에 들어갑니다. 도로는 1등급인 노폭 7m 전주 군산 구간, 2등급인 노폭 6m 대구 포항 구간 등 전국 24개 노선을 등급별로 나누어 자갈을 까는 개수 작업을 실행했습니다. 일본에서 부족한 쌀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에 쌀을 이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1907년부터 1911년간 주요 간선도로 개수는 총 연장 803.5km에 이릅니다. 대량 수송선으로 1900년 서울 인천 간 경인선 철도, 1905년 서울 부산 간 경부선 철도가 일본 자본에 의해 건설됩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은 조선 통치를 위해 전국 도로를 1에서 3등 도로로 나누는 도로 규칙을 발표하고 1911년부터 1917년까지 7년간 제1차 치도 사업을 벌입니다. 이를 통해 1, 2등 도로 2307km, 총 연장 4987km와 용산 노량진 간 한강 인도교가 건설됩니다. 여기서 1등 도로는 서울부터 도총 소재지 주요 군사령부를 연결하는 도로, 2등 도로는 도총 소재지 간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이 즈음 일본에서 조선으로 부임한 데라우치 총독이 승용차 2대를 들여왔습니다. 그중 한 대가 고종이 사용할 차로 수입한 영국 다임러사의 로열 다임러 리무진입니다. 고종의 의전용 승용차로 사용된 다임러 리무진은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아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복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 개설된 신장로 위에 영업용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1911년 운송업 허가를 받은 일본인 에가와가 포드 8인승 승합차로 진주 마산 간 승객 수송을 하게 됩니다. 진주 마산 간 요금은 3원 80전으로 당시 미장이의 하루 노임이 60전에 비하면 엄청난 수익 사업으로 보입니다. 1912년 서울에서 일본인 곤도가 포드 T형 승용차를 들여와 대절 택시 사업을 벌여 번창합니다. 1913년 일본인 오리이가
자본금 20만 원으로 오리 자동차 회사를 세우고 진남포 광양만에서 미등록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이 사업이 활발해지자 조선촌독부는 진남포 광양만 노선을 포함하여 청주 조치원, 평양 진남포, 김천 상주 등 전국 9개 노선에 대해 영업 허가를 내주어 오리인은 20대의 포드 T형 승용차로 사업을 확대합니다. 노선의 특성상 철도역과 주요 도시 또는 사업장을 잇는 수송의 중간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리 자동차 회사는 운송업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수입 판매업도 겸업합니다. 조선인 중에서는 1913년 민대식이 한양 자동차를 설립하고 서울 충주 간 여객 운송을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기 이용문, 공주갑부 김갑순, 방의석 등이 운송업에 달려듭니다. 이른바 친일파 또는 그들의 자손입니다. 1915년 미국인 제임스 모리슨은 모리스 상회를 열어 미국산 자동차 윌리스 오버랜드, 다찌 등의 모델을 수입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왕성하게 벌려 나갔습니다. 이렇듯 운송 서비스 차량이 늘어나자 수입 차량 대수는 1911년 2대, 1915년 70대, 1918년 21대, 1925년 1200대, 1931년 4331대, 1941년에는 약 1만여 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차량 운행 대수가 늘어나자 교통사고도 증가하여 조선총독부는 일종의 도로교통법인 자동차 취체령을 공포합니다. 운전자는 운전수 양성소를 졸업하고 만 21세 이상, 소학교 학력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소정의 코스 운전, 자동차 타이어 교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운전 중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시속 25km 이하를 주행해야 했습니다. 자동차 취체령은 1921년 개정되어 시속 40km 이하 주행, 자동차 검사 제도 제정 시행, 야간 램프 설치 및 우측 통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식민지 시기 자동차 수요 증가는 도로 개설로 이어집니다. 1930년에는 1등도로 2,906km, 2등도로 7,332km, 3등도로 8,671km 등 총 도로 연장 18,910km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갈도로가 포장도로로 변경됩니다. 자동차를 가동하기 위한 석유는 1897년 이후 인천 월미도에 저장 탱크를 건립한 미국 스탠다드 오일을 시작으로 1920년대에는 미국 텍사코, 영국 쉘사의 석유가 수입되었습니다. 1930년대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석유 수입이 원활하지 않자 1935년 일본은 원산에 연산 30만 톤 규모의 조선 석유 주식회사를 건립하고 석유 정제 사업에 돌입합니다. 자동차 운행 대수가 늘어나고 사용 연한이 증가하자 정비 및 부품 또한 요구됩니다. 한국 최초의 자동차 정비 공장은 1915년 모리스 상회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정비와 부품 공급을 병행합니다. 이 모리스 상회에서 조선인 정비공들이 배출되었고 정무묵, 정행묵 형제가 일본에서 정비 기술을 배워와 조선인 최초로 경성서비스라는 정비 공장을 세워 운영합니다. 1919년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인 이갑성도 경성공업사라는 정비 공장을 세워 영업합니다. 1931년 일본인 구즈모토는 만주사변 이후 서울 인현동에 정비 공장을 세우고 일본의 포드 조립 공장으로부터 차체 프레임, 엔진 등을 들여와 20인승, 30인승의 대형 버스를 제작하여 판매합니다. 트럭 운수 사업도 1926년에 시작되어 45명의 사업자가
3,600km의 노선에서 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트럭 운수 사업은 1945년 운행 대수가 4,774대로 늘어나고 석유가 전쟁 물자로 분류되어 보급이 어려워지자 목탄, 카바이드 등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며 사업을 이어갑니다. 1939년 중일 전쟁이 발발한 후 만주와 조선에서 군용 트럭을 생산하기 위해 일본 도요타, 닛산, 이스즈 자동차가 서울, 인천 등지에 군용차 조립 공장을 세웁니다. 200대가량의 군용 트럭이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38년 일본에 진출하여 조립 공장을 운영했던 미국 포드와 쉐보레가 미일 관계 악화로 철수하자 조선인 스스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인 김용주는 일본인과 합작하여 인천 부평에서 국산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고 스프링을 생산합니다. 조선 자동차 공업에서도 엔진 슬립, 기어, 볼트, 너트를 제작하고 보급했습니다. 현대 자동차를 세운 정주영 회장은 식민지 시기 쌀 판매업으로 자본을 모아 아도 서비스라는 정비 공장을 인수하여 자동차의 구조와 부품 특성을 파악하고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후일 현대 자동차를 세우게 됩니다. 기아 자동차를 세운 김철호 회장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기계상회에 취업하여 자동차 부품 및 자전거 부품을 생산합니다. 여기서 자본금 1천억 원을 모아 자전거, 오토바이, 3륜 자동차를 생산하다가 후일 기아 자동차를 세우게 됩니다. 한편 서울 동대문에서 엔진 보링 공장 조선이연공업사를 운영했던 조중훈은 베트남 전쟁 시기 운수업을 일으켜 후일 한진해운, 대한항공을 세우게 됩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무렵 당시 자동차 보유 대수는 총 7,326대로 버스 1,156대, 승용차 1,311대, 화물차 3,639대, 기타 1,220대로 자동차 부품 생산의 토대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동차의 상륙과 식민지 시기 자동차 정비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광복 후 미군 자동차 재생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